네, 1월 7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가 네. 아니라 영민한 DJ시죠. 김영민 네.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새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맞아요. 라운딩은 1월 달엔 잠깐 쉴 테니까요. DJ로 1월 내내 만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이번 주 드디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됐는데 다행히 어제와 같은 급락은 나와주지 않았어요. 사실 네. 또 이런 급락이 나올까 너무너무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좀 커멘트를 해드릴 때 사실상 어저께 이제 FMC 의사록이 공개된 게 제일 좀 핵심 이슈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대 이제 매월 F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이렇게 시장이 이제 좀 과민 반응했었던 게 되게 좀 이례적인 현상이었어요. 사실상 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긴축을 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시장을 살려놨는데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12월 FMC에서 확인이 좀 된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저께 지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락을 했었다가 오늘 미국 증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나스닥 지수도 뭐 양봉 전환이 좀 됐고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이제 하락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됐고 지금 현재 뭐 미 선물 지수가 나름대로 지금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호전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될 통과 의례다. 네. 양적 완화를 했으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풀려 있는 돈을 조금씩 줄이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서 정상화시키고 난 이후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긴축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연준의 이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때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물가 상승률이 지금 빠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의 위원들도 그 이제 긴축의 속도를 더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결국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지나봐야 하는 거고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약간 경제적인 충격이 분명히 좀 있을 수는 있고 사실 공급망과 관련된 우려가 연초에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좀 되는 신호가 나오면 사실 긴축에 대한 강도도 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고용지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거든요. 내일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도 어찌 보면 지금은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고용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네. 물가 상승률도 조금 둔화되면 이런 통화정책과 관련된 노이즈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내재화시키고 있는 단계였는데 새로운 인재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적 긴축,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어제 너무 강하게 부각되면서 시장이 이제 긴축 발작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더 많이 빠질 가능성보다는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지수가 빠질 때 가장 많이 얻어맞은 업종이 게임 업종이라든지 NFT, 그다음에 엔터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뭐 어저께 오른 거에 반도 못 올라, 어저께 빠진 거에 반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 게임주라든지 NFT 관련주들, 엔터 관련된 이런 성장 섹터의 종목들, 그리고 IT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제법 강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어찌 보면은 시장이 이제 저점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기적인 이제 하단 추세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나스닥 지수도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정확하게 지금 저점이 만들어졌고 우리 시장도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요 하단 추세에서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점 확인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급락이 정말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일단은 단기 저점 바닥권은 확인된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금리 상승 분위기에도 이런 성장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쪽 섹터 계속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2일에 편입한 해성 DS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49,700원에 매수하고 나서 지금 4%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박스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작년 연말에 제가 이거 3-4번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편입했었던 종목이고 오늘 장중에 거의 지금 8% 가까이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죠. 2, 3일 동안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꽤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화끈하게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모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 12월 말에 해성 DS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심텍이라든지 대덕전
삼성전자, 코리아 서킷 이런 다른 기판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너무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시가총액이 이제 8천억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요 회사가 올해 2022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1,200억 후반이거든요. 분기마다 300억 이상씩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시총이 아직도 1조가 안 된다라는 건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과 한 2, 3개월 전에 심택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그런 말씀을 딱 드리고 나서 심택이 거의 60, 70%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성 DS도 지금은 이제 5만 1,000원, 2,000원대에 박스권 지금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요 자리가 이제 좀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못 가도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 이슈도 올해 상당히 좀 뜨겁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판, 패키지 기판과 관련된 매출 비중도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설비 투자했던 증설과 관련된 효과가 하반기 때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면 뭐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는 더 좋고 이런 스토리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박스권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고 현재가에서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증권사의 단기 목표가가 75,000원이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는 중장기적으로 6만 원 선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박스권에서 돌파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1월 4일에 편입했던 캠트로닉스입니다. 네. 올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 뜨겁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올해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 전망을 할 때 전차, 반도체와 자동차가 잘 가야 네. 우리 시장이 잘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초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이제 판매량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들 네. 그리고 어저께 현대글로비스 이제 블록딜을 해가지고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슈들도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애플카와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이제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캠트로닉스는 기본적으로는 핸드셋 기업이에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의 CEO가 CES에 참가를 해가지고 대규모 M&A에 대한 얘기를 정말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부품, 핸드셋,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쪽에 광범위하게 지금 M&A를 추진을 하고 있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캠트로닉스가 삼성전자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HIA에 이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셋 제품들을 만들 때 이 캠트로닉스의 기술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폴더블 스마트폰 하면서 여러분들 UTG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삼성전자와 이 UTG를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시리즈에 캠트로닉스가 개발한 UTG가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V2X 기술과 ADAS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삼성이 어쨌든 전장 쪽에도 지금 M&A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핸드셋 부품 기업들 쪽으로도 지금 M&A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익스포저가 상당히 높은 이제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캠트로닉스가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긴 했으나 뭐 21전 추세가 워낙 지금 강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최근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끝나면 저희 원샷 원킬 종목 공개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자 사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STI 21,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하락 중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아마 영민한 투자를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트를 좀 간단히 분석을 해드리면 뭐 IT 종목들이 다 빠지긴 했는데 STI도 이 종목도 한 10몇 프로 고점 대비 조정이 조금 들어왔어요. 좀 아쉽게 이제 조정이 들어왔지만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면 하단, 상단이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우상향 패턴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주봉, 월봉을 보시면 뭐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번 조정 구간에 뭐 IT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이제 좀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단까지 이제 내려왔으니까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뭐 아무리 못 가도 일단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 이상
시장까지 반도체와 OLED 대규모 투자 사이클에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저평가된 장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정은 좀 들어왔지만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좀 기다리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I는 25,000원,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선까지 일단 보유해보자라고 AS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18만 원에 15%예요. 뭐 이 종목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무조건 매도하시라. 저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요. 대주주들이 지분을 팔아먹고 경영진들이 지분을 팔아먹고 이런 얘기 다 떠나서 그냥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제가 성장주를 정말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2022년도 무조건 중소형 성장주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된다는 걸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다 성장주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공모 이후에 버블이 많이 끼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자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카카오페이를 매도하시고 중소형 성장주 중에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경영진 이슈와 무관하게 이 추세가 좋지 않다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원샷 원킬 종목 공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뭘까요? 네, 25,550원 현재가로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 오늘 올해랑 제가 잘 어울려요. 타이거. 그렇죠. 올해 이제 호랑이 검은 호랑이의 해잖아요. 이름에 이제 왜 타이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타이거 일렉은 앞서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해성 DS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판, PCB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이 후공정 검사 쪽에 쓰이는 이제 PCB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고다층, 이제 하이 멀티 레이어라고 하는 이 고다층 고밀도의 PCB를 주력으로 생산해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다. 사실은 TSE라든지 레이시스라든지 SDA 같은 이런 기업들을 거쳐서 최종적인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동사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반도체 기판 PCB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채택이 되고 있다라는 거. 반자동 리벤용 이제 클램핑 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약 30년 동안에 이제 관련된 업계에 이제 노하우를 이제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중소형주 중에 하나였는데 차트를 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작년도 1년 내내 보시면 4월달, 5월달까지 조금 올라가다가 연말까지 계속 안 움직이더니 작년 연말 즈음에서 갑자기 이 종목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FCPGA 기판과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이제 베트남을 필두로 해가지고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이슈가 부각되자마자 가장 먼저 강하게 튀어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타이거 일렉이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베트남에 바로 이제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의 고객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관련 수혜주로 분명히 이제 묶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해성DS 이런 종목들도 1년 내내 제가 관심을 가지시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타이거 일렉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미 이제 바닥권에서 박스권 상단을 뚫는 상당히 강한 지금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진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한번 잘 진행됐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25,550원에 편입했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7,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타이거 일렉이었습니다. 목표가 2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7,500원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보자고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여러분들 오후장에서 기분 좋은 수익으로 웃으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